시청자 여러분, 정치의 겉과 속을 분석합니다. 정치분석가 박현우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의원 68명이 지금 마두로를 체포한 미국 당국에 대해 무력 사용을 우려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이들이 어떤 색깔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마두로와 베네수엘라, 더 나아가 중국 편을 들고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자인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명단이 미국 중앙정부국에 들어가면 바로 입국 제한 대상이 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전 세계가 마두로의 폭정을 제거하고 마약 밀매 범죄자를 체포했다며 환호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우려를 표했다는 것 자체가 이들이 얼마나 뼛속 깊이 그쪽 편을 들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참으로 국제 정의를 향한 감수성이 선택적일 때는 이렇게 놀라울 수가 없습니다. 마침 이재명이 중국을 방문 중인데 무언가 성의를 표시하기 위해 이런 행동을 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 이재명은 과거 시진핑을 향해 옳은 길로, 옳은 방향으로 가야 한다면서 우리는 그들과 싸운 경험이 있다고 발언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보다 한층 메시지를 강화해 마치 화답이라도 하듯 이런 성명을 보낸 것으로 추측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용선 의원과 이재강 의원 등을 포함한 국회의원 68명은 베네수엘라에서 발생한 미군의 군사작전과 관련해 성명을 내고 국제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무력 사용은 국제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성명에서는 마두로 정권이 보여온 민주적 정당성 결여와 인권 탄압은 국제사회의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하면서도 정권의 실정이 주권 국가에 대한 일방적인 군사작전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베네수엘라 민주주의의 회복은 베네수엘라 국민 스스로의 선택에 맡겨져야 하며 반드시 평화적이고 외교적인 방법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폭정 앞에서는 늘 평화가 먼저 나오고 책임은 늘 남의 몫이 되는 신비한 논리입니다. 이들은 이번 사태가 향후 유사한 무력 개입을 정당화하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말하며 국제사회가 베네수엘라 사태의 평화적 해결과 민주적 회복을 위해 공동으로 협력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사실상 베네수엘라 마두로 편을 들어주겠다고 작정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동안 마두로 정권이 마약을 대량으로 밀매해 수많은 미국인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국제적 비난을 받으면서도 인권 탄압을 일삼아 베네수엘라 국민 약 800만 명이 나라를 떠나 난민이 된 폭정에 대해 과연 이런 성명서를 낸 적이 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침묵하다가 이제 와서 트럼프가 공격하는 다음 차례가 이재명이라는 말이 나오자 부랴부랴 이재명을 돕고 응원하며 옹호하기 위해 이런 성명을 발표한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드는 이유입니다. 베네수엘라 민주주의 회복은 국민 스스로의 선택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연 그것이 가능합니까? 이는 북한의 민주화는 북한 주민 스스로 해야 한다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김정은 독재 체제에서 저항하면 즉시 수용소로 끌려가고 지금도 수십만 명이 수용소에 갇혀 있는 현실에서 말입니다. 이런 사고방식을 가진 이들이 민주화라는 이름을 내세워 반국가적이거나 친부, 친중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탄압을 받는 상황에서 국가가 알아서 하라는 말은 히틀러 체제 아래의 사람들에게 알아서 민주화를 하라는 말과 다를 바 없습니다. 이런 이들이 대한민국 국회를 점령하고 큰 소리를 치고 있으니 국회가 어떤 지경인지, 나라가 얼마나 위태로운지 알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외치며 민주주의를 가장 편리하게 이용하는 재주 또한 대단합니다. 이들이 말하는 유사한 무력 개입의 선례라는 표현은 결국 이재명에게까지 제재가 미칠까봐 하는 걱정으로 보입니다. 쿠바도 걱정하고 이란도 걱정하고 김정은도 걱정하고 이재명도 걱정하는 형국입니다. 마두로 사태를 보면 트럼프는 거침이 없습니다. 번개처럼 들어가 경호원과 군인들을 사살하고 약 80명을 제압한 뒤 체포에 나섰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 이재명도 큰일 났다는 말이 나옵니다. 혹시 독재를 통해 임기를 2번, 3번 이어가더라도 감옥에 가지 않기 위해 권력을 유지하려는 구상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입니다. 실제로 그는 과거 영장실질 심사 과정에서 모든 범죄 혐의가 인정되면
50년 동안 감옥에 있어야 한다며 판사가 문을 왼쪽으로 열면 나라가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열면 오른쪽으로 간다고 말하며 선처를 호소한 바 있습니다. 이재명은 임기를 마친 뒤 재판을 받지 않기 위해 법을 바꾸거나 개헌을 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옵니다. 배임죄를 없애고 각종 제도를 손보며 공소시효 문제까지 건드리려는 이유가 그것이라는 주장입니다. 만약 그것마저 여의치 않으면 중임이나 연임을 통해 대통령을 2번, 3번 하며 마두로의 길을 가려는 꿈을 꾸고 있는 것 아니냐는 말까지 나옵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장난은 여기까지라는 식의 메시지를 던지며 김해 국제공항에서 걸어오는 장면을 백악관이 공개했습니다. 이는 에이펙 정상외교가 한국 경주에서 있었기 때문에 이재명과 시진핑을 동시에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세계 정치가 경고를 보낼 때도 이렇게 노골적일 수 있다는 점에서 메시지는 분명해 보입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의원 68명의 명단이 공개되면 미국의 입국 금지나 제재 대상이 되어도 이상하지 않다는 말까지 나옵니다. 이재명에 대한 제재가 올 것을 예상하고 미리 선수를 치는 것 아니냐는 분석입니다. 민주당과 더불어민주당, 조국당을 합치면 80명이 넘는데 그중 핵심 세력, 핵심 좌파들이 이 명단에 이름을 올린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입을 다물고 가만히 있는 것이 나라를 위하는 길이라는 댓글이 달리고 있습니다. 북한, 조선족, 중국, 러시아, 이란, 파키스탄, 베네수엘라, 쿠바, 전라도까지 거론하며 문재인이 꿈꾸던 나라가 바로 베네수엘라였다는 냉소적인 반응도 이어집니다. 68명을 미국 입국 금지시키라는 주장, 러시아와 중국에는 찍소리 못하면서 미국과 일본에만 큰소리치는 행태가 부끄럽다는 비판, 부정선거로 당선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체포해 주권을 되찾아준 것인데 왜 문제냐는 주장까지 댓글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결국 분노와 조롱이 뒤섞인 민심은 정치인들의 계산보다 훨씬 솔직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안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견해를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